안녕하세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우조나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클라우드 세상이나 컨트롤 타워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AWS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에 컨트롤 타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작으로 AWS 컨트롤 타워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모범 사례에 이어서 데모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상 누각, 모래 위의 누각이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영어로는 A House of Cards라고 하네요. 당장 집을 쉽게 쌓아 올릴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곧 와르르 무너지겠죠. 모래 위 집이나 카드로 지은 집 모두 클라우드 세상에선 클라우드 without a control tower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클라우드, 잘 쓰기 위해선 정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성능, 보안, 안정성 등은 기본이고 가격 경쟁력이나 지속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죠.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수록 기초가 탄탄한 아키텍처 기반이 중요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존이 필요합니다. 랜딩존의 개념적인 의미는 모래밭이 아닌 탄탄하고 안전한 착륙 지점으로 볼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아키텍처 모범 사례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사전 정의된 클라우드 사용 환경 또는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시작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랜딩존과 컨트롤 타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랜딩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만들어진 아키텍처 컨셉 또는 패턴입니다. AWS 랜딩존은 바로 AWS 환경에서 랜딩존 컨셉을 구현한 솔루션이고, AWS 컨트롤 타워는 AWS 랜딩존 솔루션을 고객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화한 상품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작년 4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설치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던 기존 랜딩존 솔루션에 비해 AWS 컨트롤 타워의 시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AWS 콘솔에서 셋업 랜딩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타워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화된 진단 후 설치가 진행되며 약 1시간 이내로 기본 구성이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여러분의 AWS 환경에 이러한 기본 구성 랜딩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AWS 컨트롤 타워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계정에 AWS 서비스 캐탈로그라는 서비스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가 구성이 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계정 생성 과정을 셀프 서비스로 자동화하는 컨트롤 타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입니다. AWS 환경에서 다중계정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OU, 즉 Organization Units이라는 단위로 조직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OU의 단위는 서비스 제어 정책, 즉 Service Control Policy와 같은 조직별 정책이 각각 적용되는 단위입니다. 실제 회사의 조직 구조를 반영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수의 어카운트의 자격 증명 관리를 위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제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타워의 보안 감사 로그를 통합 저장하는 로그 아카이브 어카운트가 있고, 수많은 계정들의 접근 로그와 같은 어딧 정보들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딧 어카운트는 시큐리티 및 컴플라이언스 감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계정입니다. 각 어카운트에는 어카운트 베이스라인이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카운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속성을 사전에 정의해 두면 어카운트 팩토리가 어카운트 생성 시점에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개념입니다. 결국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나면 고객 환경에 맞는 OU 구조와 정책을 설계하고 어카운트 베이스라인 또는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을 환경에 맞게 잡아 나가는 것이 다음 스텝이 됩니다. 이제 AWS 컨트롤 타워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랜딩존의 기본 요소들을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것 외에 AWS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드레일 적용,
어카운트 팩토리, 대시보드를 포함하여 AWS IAM 등 AWS 서비스들과의 연계, 사전 정의된 감사 로그, 모니터링 및 얼러팅 기능,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솔루션 확장 기능 등을 주요 기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레일과 어카운트 팩토리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드레일이라는 개념은 클라우드의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가드레일이라는 규칙 경계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컨트롤 타워에서의 가드레일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고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방 가드레일은 항상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사용 기록들을 담고 있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의 설정 변경을 금지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탐지 가드레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규칙을 어겼을 때 위반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감사 로그가 저장되는 S3 버킷이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방 가드레일은 SCP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 규칙을 항상 준수하도록 하고, 탐지 가드레일은 config 룰을 통해 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컨트롤 타워 대시보드를 통해 각각의 가드레일 세부 내용과 적용 여부를 확인 가능하고요. 가드레일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는 데이터 레지던시라는 카테고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레지던시는 데이터 주권, 데이터 상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물리적 유치가 법적으로 또는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복잡한 규칙을 직접 구현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리전과 다중 계정에 대해서도 어려움 없이 일관된 정책을 적용 가능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컨트롤 타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말 그대로 다중 계정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조직의 요구사항에 꼭 맞게 설정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자동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AWS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서비스 카탈로그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좌측에 클라우드 팀이라고 표현된 조직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보안, 통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측에 개발팀 조직의 관심사는 애질리티, 셀프 서비스, 타임 투 마켓, 비즈니스 혁신과 같은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의 관심사가 충돌하는 바로 중간 지점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미리 사전 정의된 베이스라인들을 카탈로그처럼 만들어두면 사용자는 새로운 어카운트가 필요할 때마다 셀프 서비스로 어카운트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어카운트에는 자동으로 가드레일이 적용되고 요구사항에 꼭 맞는 베이스라인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조직과 어카운트, 리소스들의 정책 준수 여부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타워는 수많은 AWS 서비스들과 연계되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 보안 서비스들과 밀접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도입 시점에 클라우드 전반의 보안 아키텍처를 탄탄히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거나 전환하는 시점에 참고하실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컨트롤 타워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기존 랜딩존에서 컨트롤 타워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과 같이 4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특징과 고려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케이스인데요. 컨트롤 타워를 최초로 도입하시는 경우입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시작 가능한 방법으로 버튼만 클릭하시면 자동화된 사전 진단 및 구성으로 약 1시간 내로 AWS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께서는 모범 사례로 구성된 안전한 아키텍처 기반 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혁신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어느 정도 비즈니스 규모가 되는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이미 다중 계정 관리를 위해 AWS 오르가니제이션스를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컨트롤 타워로 전환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설치되는 오르가니제이션을 기존 조직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 회사의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새로운 오르가니제이션으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페이어 계정이 변경되는 점과 기존 관리 계정의 정책 및 워크로드 이관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는 랜딩존에서 컨트롤 타워로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랜딩존에서 생성된 리소스들의 의존성 파악입니다. 컨트롤 타워 전환이 쉽냐 어렵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카운트 밴딩 머신 이벤트에 연계된 프로세스나 서드파티 툴과의 연계 등 기존 랜딩존 환경에서 인티그레이션 된 부분과 커스텀 리소스들의 변경 영향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롤 타워를 어떤 OU에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기존 랜딩존과 동일한 OU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기존 SCP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컨트롤 타워에서 OU 단위 등록만 하면 이관이 된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동일한 OU 내에 기존 랜딩존 정책과 신규 컨트롤 타워 정책들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에 신규 OU에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경우 컨트롤 타워 영역으로 기존 어카운트들을 OU 단위 또는 어카운트 단위로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정책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기존 OU에 연계된 정책만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랜딩존이 관리하던 OU나 어카운트를 새로운 컨트롤 타워 관리 영역으로 넣는 과정을 인롤 한다고 하는데 OU 단위 또는 어카운트 단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롤 과정에서 어카운트 베이스라인을 구성하는데 약 1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의 계정은 인롤 해야 되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소요 시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용 계정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각 시나리오별 충분한 검증 및 테스트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스트 대상으로 인롤먼트 과정, 가드레일, 커스텀 정책 검증 및 시큐리티 서비스 전환, S3 버킷 마이그레이션 등의 검증 테스트 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타워 지원 리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 기준 컨트롤 타워를 지원하는 리전 개수는 총 15개 리전입니다. 지원 리전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입니다만 다양한 글로벌 리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랜딩존을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테라폼 랜딩존 같은 오픈소스나 별도 솔루션을 통해 랜딩존 컨셉을 구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기능적으로나 관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관리형 서비스인 컨트롤 타워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기존에 관리 중인 커스텀 정책을 컨트롤 타워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이때 CFCT, 즉 Customization for Control Tower나 잠시 후에 소개드릴 AFT 같은 툴을 사용하여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트롤 타워로 전환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마이그레이션 방향성을 결정 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계정이나 리소스들을 이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객 상황에 꼭 맞는 환경 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CFCT나 AFT를 이용하여 정책을 최적화하거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들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구성이 완료가 되면 사실 완료가 아닌 본격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컨트롤 타워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다지셨으니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비즈니스를 혁신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겠네요. 이제 AFT, 즉 Account Factory for Terraform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FT는 어카운트 생성 및 사용자 정의 환경을 배포하는 테라폼 기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존의 컨트롤 타워에서 어카운트 팩토리와 CFCT라는 솔루션으로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AFT만으로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어카운트 생성 과정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이프라인 자체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FT 아키텍처는 AFT 파이프라인 자체를 정의한 모듈과 선택적으로 삽입 가능한 확장 모듈들을 on-off 스위치처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의 AFT Feature Options, 그리고 곧이어 상세하게 다루게 될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AFT의 어카운트 생성 요청 파이프라인을 시작하게 되면 공통 커스터마이제이션, 개별 어카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순서로 진행되며 어카운트 생성 및 커스텀 구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파이프라인 과정 자체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어카운트 프로비저닝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듈입니다. AFT 파이프라인 전체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어카운트 생성부터 커스텀 작업까지 전체 과정을 별도의 AFT 관리 계정에서 테라폼 모듈로 직접 핸들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데모를 통해 이 부분을 직접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해둔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전달드리기 위하여 화면 진행이 좀 빠른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컨트롤 타워 설치부터 AFT 파이프라인을 디플로이 후 커스터마이즈된 환경을 각 계정에 구성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컨트롤 타워는 셋업 랜딩 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 생성을 위한 기본 정보로 3개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요. 약 1시간 이내로 기본 구성이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오르가니제이션 구조, 생성된 코어 계정들, 그리고 적용된 가드레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랜딩존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 AWS 오가니제이션스와 AWS 싱글 사인온 역시 구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AFT가 사용할 OU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AFT 관리 계정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때 네트워크 구성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브넷 개수를 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OU는 방금 생성한 AFT를 지정합니다. 신규 어카운트는 약 20분 내로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AFT 공식 GitHub 레포지터리인 Terraform AWS 컨트롤 타워 어카운트 팩토리에 접속해 봅니다. 코드를 로컬에 클론합니다. 먼저
로컬 환경에 테라폼 버전 0.15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테라폼 이닛을 하고 플랜을 수행해 봅니다. 환경 변수 지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테라폼 환경 변수들이 정의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주요 어카운트 넘버를 필수 파라미터로 받고 있고 레파지토리나 브랜치 정보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대부분의 설정 값들을 디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AFT의 독특한 기능 중 하나인 피처 플래그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요청해온 피처들을 플래그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폴트 VPC 삭제 정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컨트롤 타워에서는 람다를 이용한 스크립트를 고객이 직접 구동해야 했습니다. AFT에서는 플래그만 이네이블하면 됩니다. 현재는 3개의 피처들만 사용 가능하지만 추후 더 많은 피처들이 업데이트되면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VCS 설정인데요. 현재 AWS 코드 커밋을 기본 소스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빗버켓, GitHub 엔터프라이즈도 사용 가능합니다. 테라폼은 오픈소스, 테라폼 클라우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살펴보았으니 필수 파라미터 6개의 값들을 테라폼 환경 변수 파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제 테라폼 파이프라인을 배포해 봅니다. 파이프라인 배포는 컨트롤 타워 관리 계정에서 하게 됩니다. AWS CLI가 호출하는 대상이 컨트롤 타워 관리 계정이 맞는지 확인해 본 뒤에 테라폼 플랜을 수행해 봅니다. 총 300여 개의 리소스들을 신규로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약 15분 이내로 모든 자원들 생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어카운트 팩토리에 AFT execution 권한을 추가해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SSO를 통해 AFT 관리 계정으로 접속해보면 AWS 코드 파이프라인과 코드 레파지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스로 돌아가서 AFT 커스터마이즈한 래퍼의 각 소스들을 원격지로 푸시해 보겠습니다. 총 4개의 레퍼지토리들을 모두 원격지로 푸시해 주게 되는데요. 곧이어 코드 파이프라인의 잡들이 변경사항을 감지하여 빌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시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듈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리퀘스트는 어카운트 생성 요청하는 테라폼 모듈이고 어카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글로벌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배쉬 쉘 스크립트, 파이썬, 테라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어카운트 프로비저닝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어카운트 생성 과정을 AWS 람다, 아마존 ECS 및 파일게이트, AWS 스텝 펑션 등을 통해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확장성 높은 모듈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리퀘스트를 통해 어카운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OU에 AFT dev라는 이름의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모듈을 테라폼 폴더 밑에 저장 후 소스를 푸시하겠습니다. 소스 변경 사항에 따라 곧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파이프라인 진행 중 스텝 펑션스, 다이나모DB 테이블, 클라우드 와치 로그 등을 통해 내부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빌드가 완료된 후 결과를 보면 아마존 다이나모DB에 어카운트 리퀘스트 아이템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 테이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타워 관리 계정에 접속해서 오가니제이션스를 통해 신규 어카운트가 정상적으로 샌드박스 OU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네요. 방금 새로 생성한 AFD 데브 어카운트들도 SSO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S3에 생성된 버킷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생성한 AFD 데브 어카운트에 두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리퀘스트 모듈에 명시된 어카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값과 동일하게 폴더의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S3 버킷을 생성하는 간단한 테라폼 모듈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태그의 값을 변경해서 기존 계정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변경사항이 있는 어카운트 리퀘스트와 어카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두 개의 리포지터리를 각각 원격지로 푸시합니다. 다시 AFD 관리 계정으로 접속하겠습니다. 어카운트 리퀘스트 항이 접수되고 파이프라인이 완료되고 나면 앞에 타겟 어카운트명이 붙은 어카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 새로 생성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글로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적용된 이후 개별 어카운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완료 후 방금 전에 설정한 두 가지 변경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AFD 데브 어카운트에 접속 후 S3 버킷이 생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버킷이 잘 생성되었고요. 다음으로 어카운트 태그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카운트 태그는 컨트롤 타워 관리 계정의 오가니제이션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 계정 로그인 후 AWS 서밋 코리아 2022 왁스 그리고 AFD 데모 is done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 신규 생성 후 AFD 파이프라인 설치, AFD를 통한 어카운트 생성 후 테라폼 모듈을 통한 커스터마이징까지 진행하였고 이것으로 데모를 마칩니다. 이제 핵심 요약사항과 함께 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중계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컨트롤 타워는 필수 요소입니다. 컨트롤 타워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들을 10분 활용하여 고객의 AWS 사용 환경을 확장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시도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혁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AWS에서는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다양한 모범 사례와 참고 영역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AWS 웰 아키텍티드와 AWS 솔루션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